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성 있는 한번 물고 늘어지는. 네. 저기 이기는 이길 피고를 때까지. 피고를 물고 늘어지는. 피고를 아주 제압해가지고 바람 피운 그 작자들을 아주 그냥 네. 물고 늘어져서 그 아내분이나 남편분을 네. 좀 통쾌하게 만드는. 네. 이기는 이긴다 조변. 저는 바람주치의 주치의. 찾아가는 그 해법. 네. 치유 서비스. 아니고 치료. 아, 치료. 치유 아니면 치료.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남편이 바람나기 쉬운 여자 유형이 있어요. 이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격 관련된 건가요? 성- 그 여자의 성향? 뭐 그거는 이제 까보면 알지. 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있어. 네. 이게 바람이 나면 그것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렇게 지적질을 해. 그러니까 네. 바람난 남편은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네가 뭘 못해줬고 뭘 못해줬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네가 뭐 애만 챙겼지 날 챙겼냐. 몇 가지 레파토리 있어요. 네. 뭐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살고 싶다. 네. 뭐 그러면서 막 꼬투리 잡는데 아니다. 네. 자기가 중독된 것뿐이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아내와 무관하다. 예. 아내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내와 무관하다는 일단 네. 전제 조건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같은 시리즈로 가면 돼. 네. 같은 수준의 여자, 같은 수준의 여자랑 바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제 퍼센티지로 하는 거지. 물론 네. 예외는 있습니다. 특히 뭘 것 같아요? 어떤 수준일 것 같아요? 자기 뭐 대화나 음.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그런 그렇지.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 이걸 파헤쳐 보면 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비슷한 어. 그 여자를 찾아가더라고. 어. 바람 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아내한테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아내는 뭐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다는데 네, 네, 이 사람은 남편은 뭐 고졸인데 물론 뭐 네. 학력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네, 일단은 네. 뭐 학벌상도 그렇고 음. 집안도 많이 남편 쪽이 기울고 네. 더욱이 어렸을 때 뭐 매 맞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렵게 심지어는 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뭐 서자 뭐 이러잖아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네. 예, 서자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한 집에 막 이렇게 살고 그랬잖아요. 네, 뭐, 네, 네. 뭐 작은 어머니 네. 이제 큰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제 본처한테 네, 네. 예, 작은 어머니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중혼이 허용되진 않으니까 그 상간녀 자식인 거지. 네. 예, 근데 같이 산 거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죠. 해가지고 뭐 노력해서 의사, 뭐 전문직이 되고. 예, 전문직이 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네. 결국은 그게 내재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많죠. 이제 아내분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남편은 뭐 보통 이제 전문직이고, 그렇죠. 근데 아내분은 굉장히 얼굴도 예쁘시고 말하는 거 되게 차분하고, 성격도 되게 점잖으시고 네. 막 그런데 상간녀가 정말 그냥 아나무인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남편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지 그렇지. 아내분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게 깊이 파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겠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여자가 상간녀더라고. 그때 어렸을 때 그 불우했던 그 여자도 딱 그런 여자. 네. 예. 근데 그 여자는 지금까지도 불우해. 이런 여자 많아. 지금까지 불우하고 또 뭐 이혼녀가 많아요. 또 그렇게 이혼녀거나 심지어는 뭐 조선족 중국에서 온 막 이런 뭐 다방하는 여자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하면 어렸을 때로 딱 하면 매칭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아내분한테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상관녀. 남편의 어렸을 때도 이 여자랑 수준이 비슷하죠?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자기가 시궁창에서 건져내줬더니 결국은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많습니다, 의외로. 낭랑공주와 그 누구죠? 온달 온달 왕자와 그렇게 해줬던- 평강공주지. 평강공주. 낭랑공주. 뭐야? 평강공주와 온달인데 네. 온달이 이제 잘 그렇게 결혼시켰더니 다른 상간녀랑 또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거를 소설화 시켜가지고 하나 지으면 또 재밌어지겠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네, 되겠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래서 같은 수준의 여자를 꼭 만나더라. 그럼 이게 이 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 자기의 사회적 지위, 현재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재된 게 어떤 건지를 또 그걸 봐야죠.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남편이 어떤 걸 좋아하고, 그렇지, 그렇지. 뭐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전에 환경을 좀 보면 환경을 나옵니다. 보고. 비슷한 네, 여자 네. 찾아가더라고. 두 번째는 네. 같은 회사의 여자. 이게 많어. 같은 회사 여자. 같은 맞아요. 회사 여자랑 바람나는 게 굉장히 많아.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뭐 통계를 내보면은 사내 불륜이 가장 많습니다. 뭐, 네, 뭐 네. 동창 동호회에서 바람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바람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심지어 네, 뭐 네. 소개팅도 하고 아니 유부남이 소개팅을 이건 자기 친구가 소개팅 해줬다는 거야. 그것도 불륜 목적의 소개팅도 진짜 많죠. 유부녀를 네. 많은데 사내 불륜이 가장 많습니다. 네. 뭐니 해도. 네, 네. 그래서 사내 불륜이 가장 많은데 이건 징후가 있어. 네. 그 상간녀의 징후가.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저번에도 한 번 정도는 제가 한 것 같은데 네. 잘해주는? 자꾸 언급을 해. 욕을 하든 욕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 자꾸 뭐 집에 와서 뭐 저기 새로 들어온 여자애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얘기를 1년 동안 하는 거야. 네. 뒤를 켰더니 그 여자는 불륜인 거지. 자꾸 얘기를 하는 여자를 주목하시라. 그 여자가 상간녀일 확률이 높다. 뭐 험담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맞아요. 꼭, 네. 애가 이 뭐 여자는 좀 뭐 왕따라고 왕따 해가지고 다들 뭐 싫어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절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일부러 연막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왕따였더라고. 근데 이제 남편이 잘해준 거야. 남자가. 불쌍하니까. 잘해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딱 잘해주니까.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 챙겨주니까. 네. 그리고 이 또 징후가 있지. 야근이 갑자기 느는 거예요. 갑자기 야근이래. 야근이 갑자기 없다가. 네. 거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 같은 회사 동료랑 그 배우자 그 외도를 했을 때 회사에 알리고 싶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 어떻게 하면 좀 명예훼손 되지 않고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알릴 수 있을까 이걸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회사에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같은 부서에서 뭐지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이나 진정을 보내는 거예요. 정식으로 접수하면 그러면 저기 뭐 네. 그 수신자는 누구야? 그냥 회사 대표가 회사 인사팀이나 뭐 그냥 회사가 감사실? 되는 거죠. 네. 작은 회사는 뭐 그냥 사장 정도 되고. 사장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에 그 상간녀 소송을 넣으면서 급여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급여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급여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급여 가압류를 알려지게 하게 되는 되면 그게 알려져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다 압류가 100%는 되는지 아니지만 알아? 그 담당자는 알아? 손해배상으로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 이 사람을 상대로 그 가압류를 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요.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알아요? 그 경리 그 담당자만 아는 건가? 담당자가 알고 인사팀 담당하는 그 급여를 관리하는 그 부서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는 거네. 그리고 사실 급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 근로자가 급여가 가압류됐다는 건 사실 회사에서 좀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제가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윗선까지 다 보고가 되겠죠? 윗선까지 보고가 돼요. 좀 작은 회사는 윗선까지 다 보고가 돼가지고 그게 좀 유효한 방법이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일석이조네요. 급여도 압류하고 네. 알려지기도 하고. 네. 게다가 명예훼손 안 되고. 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장 보낼 때 회사로 송달을 하는 거예요. 송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이거는 본인만 알게 되긴 하는데 우편물이 본인만 되게 되는데 어떤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앞으로 온 우편물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소문나네 되고, 은근히. 네, 은근 소문나고 또 만약에 본인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이 수신이 된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 뭐 약간 언급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거기 사장이나 또는 큰 회사 뭐 인사팀 감사실 거기다 알리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뭐 공문을 발송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1대1로 미팅을 해가지고 뭐 대면 요청을 해서 여기서 이런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이것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건 회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니까 방조하는 거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승소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얘네들 책임을 방조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 물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예요. 맞아. 회사에도? 네, 회사에다가. 맞아, 그렇게 되네. 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 불륜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전파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네. 어떤 바로 윗상사한테 얘기하는 거는
윗상사한테 얘기하는 거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직속 직속 결제하는 상사, 사람이니까. 직속 상사. 네. 그런 것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명예훼손이. 네, 전파 가능성도 없고 이제 명예훼손은 정당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또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한 거는 제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을 때 한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징계 요청을 하거나 뭐 전직 그렇죠. 요청하거나 하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진 맞아. 않아요. 네. 근데 뭐 어떤 아내분들은 뭐 아이 인생 뭐 있어 뭐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큰 소리 야 이년 상간녀 나와 그리고 막 소송자를 뿌리고 막 가서 이단협착에 날리고 머리채 잡고 벌금 내고 말아 이년아 그런 분도 있고 진짜. 그리고 진짜 벌금 내더라고. 예. 벌금 정상 참작이 돼서 그냥 벌금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 그쵸. 벌금 이상은 무슨 아니긴 해요. 네. 뭐 집행유예 안 나와요. 벌금 나오더라고. 저 아시는 여기 가까운 먼저 그 시즌 2 했던 그 칙칙님이 네. 그런 사례잖아. 지금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야 이거 칙칙님이 방송에 다 오픈했어요. 그잖아요. 이거 괜찮아. 칙칙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다 오픈했기 때문에. 가서 막 2년아 저년아 하고 막 그 상간녀를 막 난리 친 거야. 막 상간녀 박살 내고 거기 막 사장이 날 딸려오는데 당신이 사장이야. 직원 관리 똑바로 안 해. 이게 동생이랑 가가지고 아작을 내고 온 거야 진짜.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그 회사가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한 3가지 소송이 걸린 거예요. 영업방해에다가 명예훼손에다가 뭐 폭행에다가 벌금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다 해봤자. 자기는 후회 안 한대. 자기는 그거 안 했으면 정말 병 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에 가까웠다는 게 이제 조변님이야 이제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만 네. 또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가 네, 않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날라가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보통 상담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요걸 꼼꼼히 따지시더라고. 그렇죠. 징계 먹으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벌금형만 걸려도 이제 신분상 그렇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전업주부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그 사람들은 온갖 정말 지저분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왜 나만 깨끗해지려고 그래. 하느냐. 내가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 한 수 더 세게 나가야지 그렇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맞아요. 경우도 있다. 그 상담 때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서 뭐 까마레 뿌리고 뭐 냄새 나는 거랑 냄새 나는 거 다 모아서 뿌리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3번째는 네. 이제 같은 이제 정서의 여자인데 요게 이제 대화 잘 통하고 정서, 네. 대화 잘 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여기 네, 잘 네. 빠지더라고. 네. 근데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불붙었으니까 대화 잘 통하는 거지 또 오래 살다 보면 또 모르죠. 그럼요. 그 대화 잘 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 대화 중에서 또 어떤 게 서로 잘 통하냐면 애정 표현하는 게 이게 잘 통하더라고. 성적인 거. 네. 네. 여기서 여보야 그럼 저쪽도 여보야 하트를 하나 또 날려줘. 이런 식으로 상승작용이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여봉봉 그래서 하트 3개 날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쪽쪽쪽 날리고 뭐 이거 대화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막 성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뭐가 잘 맞는다는 둥, 뭐 좋다는 둥, 그렇죠. 이거 참 이게 방송 어떻게 조변이 옆에서 말로 옮길 수 없는 진짜 나 혼자 했으면 진짜 옮기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보니까 네, 맞아요. 적나라한 그 성적 대화하는 거를 네. 이게 잘 통하는 사람한테 잘 빠지더라고. 맞아요. 근데 아내랑은 사실은 이런 대화하기가 쉽지 예전에는 않잖아요. 잘 맞았다가 이제 뭐 워낙 아이 키우고 각자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쵸. 잘 안 맞게 됐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 남자 심리가. 네. 제가 이제 남자 심리를 이제 얘기해 보건데 네네. 아내랑 바깥의 여자랑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아내는 뭐 애를 키우는 사람이고 뭐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 성관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고 네네네. 뭐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지만 바깥에서는 그냥 아예 질펀하게 우리 성적인 대상으로 아예 보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고전적 표현으로 아주 질펀하게 네. 그런 얘기 다 하고 그냥 네. 정서강을 건넜어도 정신적으로까지 깊어졌어도 적나라하게 성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뭐 애정 표현 적극적으로 하고 성관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다양하게 해보고 그래서 이게 바람난 이런 경우도 있지. 이제 남편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난 걸 왜 눈치챘냐면 뭘 뒤졌더니 장롱 밑을 뒤졌는데 어디 뒤졌는데 이상한 똥꼬 팬티 같은 게 티 팬티 아주 야한 속옷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내 와이프가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자기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내가 그런 그러니까. 거를 입었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를. 그런 게
그런 게 발견되고 그러니까 의외로 막 그런 거 발견해가지고 바람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여자든 많아요.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 약간 분리하는 거. 남자도 무슨 남자한테 왜 트렁크에 왜 딜도 뭐 하여튼 네, 네, 여자용 자위기구 막 이런 게 네. 있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아내 입장에서 자기한테 써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딴 데서 쓴 거다. 네. 막 그런 거 있고 무슨 여자 속옷 입고 심지어는 무슨 유니폼 입고 취향이 다양해. 뭐 유니폼, 뭐 승무원 유니폼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바깥이랑 여기랑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막 연애할 때도 보면 내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좀 짧게 입고 그러면 막 그거 막 지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여자 맞아요. 입장에서 네. 너무 이렇게 짧게 입어. 근데 딴 짧은 여자한테는 시선은 눈이 막 눈이 돌아가면서. 예. 그럼 남자들도 평소에 너무 이렇게 뭐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라고 해서 너무 막 그 자기가 자기 그 본능을 숨기고 정숙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공개해서 평소에 약간 좀 건전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 아니야, 이런 그거는 사실 성향이 있다. 그건 아예 사람 자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아예 됩니다. 다른 그건 안 노력으로 되는 될 게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몹쓸 것에 중독됐다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뭐 아내분이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거 노력하고 사이 좋을 때, 사이 좋을 때 조금 뭐 판타지를 실현해주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상관없어. 판타지 실현해주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방한답시고 해도 네. 새로운 여자한테 꽂히면 또 새로운 여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아내랑은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잘 맞춰준 거야. 진짜 심지어 뭐 야동에 나온 것도 비슷하게 하고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잘 맞는 속궁합도 잘 맞아. 네네. 근데 바람이 났네? 네. 이건 어떻게? 근데 바람 난 여자는 또 약간 다른 성향이에요? 얌전한 여자. 얌전한 여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람이라는 건 아내보다 우월한 여자랑 피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불만이 있어서 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자랑 피는 거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전원주 참, 네. 김태희랑 결혼해도 전원주랑 바람 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 새로운 여자랑 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내의 노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절대 노력을 하지 마시라. 그냥 바람 난 거는 지가 바깥에서 그냥 삘 꽂혀서 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잘라내는 식으로 이게 네. 중독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상간녀소송 이런 거죠. 상간녀소송 그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쳐내라. 네네네. 그걸 가지고 내 남편이 저런 성적 취향이 있었구나, 저런 여자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야한 여자 나도 따라해야지 따라한다고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 고유 가치를 유지하시라. 네. 아내분은 아내분만의 고유 가치가 있다. 네.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 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저희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글들 읽으시고 또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